파월의 금리 인하 신호로 암호화폐 시장이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64천 달러를 넘어서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수는 강세 신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창립자가 프랑스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의 배경과 체포 이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The reason we love blockchain is the technology of the freedom. 텔레그램이 데이터 공개를 거부하며 체포된 가운데 많은 암호화폐 관련 인사들이 자유 수호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테더가 USDT의 특정 체인 지원을 하지 않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혼잡한 시장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것인지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미국 SEC의 종합감사 및 추적 계획이 공개되면서 블록체인 개인정보 보호 위기가 우려됩니다. 암호화폐로 세상을 다시 측정하며 24시간 부의 비결을 파악하여 함께 천천히 부유해집시다. 8월 26일 월요일 BAT코인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먼저 암호화폐 시장 24시간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연준 의장 파월이 잭슨 홀 글로벌 중앙은행 회의에서 정책 조정의 시점임을 공식 발표한 이후 미국 주식시장은 즉시 상승하였고 암호화폐 시장도 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64천 달러를 넘어서며 이 범위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선행적인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프리미엄 지수는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가격 차이를 측정하는 지표로 현재 지수는 0.03328%로 7월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는 더 많은 달러 거래자들이 있으며 비난체는 글로벌 비교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파월의 금리 인하 태도 변화 이후 미국 비트코인 수요가 급증하면서 시장은 달러 시장의 영향을 받아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200주 이동 평균선은 장기 지표로 비트코인의 사이클 추세 및 주요 지지 및 저항 수준을 분석하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역사적으로 빨간색과 오렌지색 점은 비트코인을 매도할 좋은 시점이며 보라색 점은 비트코인을 매수할 좋은 시점에 해당합니다. 현재 가격 차트에 할당된 점은 보라색으로 이는 비트코인 가격의 바닥 신호를 나타냅니다. 역사적인 강세장의 상승 채널은 바닥을 찍으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며 2017년 강세장에서는 10배 상승, 2020년 강세장에서는 7배 상승했습니다. 현재는 과거 2차 강세장 시작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거시적인 호재와 함께 매수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파월의 호소로 시장은 지난주 공포에서 회복되었으며 현재 암호화폐 공포 및 탐욕 지수는 55입니다. RHODL 비율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율은 비트코인 시장의 투기 활동 및 보유자 행동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조인안께 따르면 RHODL 비율은 지난 2개월 동안 하락세를 보였으나 파월의 발언 후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시장이 열기를 회복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역사적 강세장과 비교했을 때 3월 비트코인 가격은 높은 지점을 기록했으나 해당 지표는 과거 강세장 수준에는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강세장에서 비트코인은 여전히 큰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강세장이 회복되고 있으며 회복되는 시장에는 거래자들도 함께해야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24시간 내에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 관련 최신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막 지난 주말에 가장 주요한 뉴스는 바로 메시징 플랫폼 텔레그램의 창립자 파벨 두로프가 체포된 소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플랫폼인 텔레그램은 다소 이상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두로프 본인의 말에 따르면 텔레그램은 설립 11년을 맞이하며 300억 달러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주 언급되지만 외부에서는 그 내부에 대해 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50명의 핵심 직원만으로 9억 명의 월간 활성 사용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립자인 파벨 두로프는 이상하고 신비로운 게이머로 매체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상업적 투자를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자금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기술 중심의 신비로운 회사가 정부의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데크립트에 따르면 텔레그램의 공동 창립자 겸 CEO인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소식에 따르면 두로프는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인 비행기를 타고 브리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경호원과 여성 동반자와 함께 있었으며 프랑스 반사기 사무소의 직원이 그를 구금한 후 두로프는 테러리즘, 마약 밀매, 사기 및 돈 세탁 등 여러 중대한 혐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오늘 밤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며 만약 유죄로 판결될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We at Telegram love blockchain. The reason we love blockchain is the technology of the freedom. We care about freedom. Even our logo, the paper airplane,
symbolizes freedom to move in three dimensions. 텔레그램 창립자 파벨 두로프의 체포 소식에 대해 톤 커뮤니티는 계속해서 전면적인 운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모든 사람들이 차분하고 단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톤 공식 계정은 두로프의 손으로 그린 배지를 트위터 프로필 사진에 추가하여 창립자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두로프가 체포된 당일 톤의 가격은 17% 급락하여 6.8달러에서 5.63달러로 하락했으며 관련 토큰 넛코인도 함께 하락했습니다. 다행히 사회 각계의 유명 인사들이 두로프를 지지하며 하락세가 완화되었습니다. 텔레그램과 티온이 정말 끝장나는 것일까요? 가능성은 낮습니다. 9억 명의 월간 활성 사용자를 가진 거대하고 무너지지 않는 메시징 플랫폼으로서 실제로 무너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올해 4월 두로프는 텔레그램의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만약 텔레그램을 억압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더 합리적인 방법들이 있을 것이며 갑작스러운 공격의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이번 체포 사건에서 정부의 개입이 주목됩니다. 범죄 사건에 대해 엄격한 러시아 정부가 이번에는 두로프의 석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사이버 보안 연합 회장 예카테리나 미줄리나는 두로프가 미국의 요구로 프랑스에서 체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티론다우에서는 많은 음모론 관련 토큰이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두로프 체포의 배경에는 더 큰 음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후속 진실을 기다려 봅시다. 텔레그램의 파벨 발레리에비치 두로프가 외부에 보여주는 이미지는 상업 세계에서 자유를 추구하는 전사입니다. 대자본에 맞서 그는 중지를 세운 사진으로 마일 던 루의 V컨탁트 인수 소문에 응수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VK에서의 발언 검열을 요구할 때는 개머리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두로프가 러시아 최대의 커뮤니티 사이트 VK를 창립할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두로프가 널리 알려지고 칭송받는 이유는 텔레그램을 창립했기 때문입니다. 두로프의 특징 중에서 암호화와 텔레그램의 구상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것은 그가 자유주의자라는 점입니다. So it's either secure or not secure. When I was living in Russia a few years ago, all of these activities were used as a pretext to monitor the communication of Russian citizens, and then in many cases used to suppress dissidents and liberal thinking. 이것은 두로프의 2015년 인터뷰에서 그는 정보 기술이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하며 기술은 자유로워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체포된 후 암호화 커뮤니티는 프리두롭 구호를 통해 지지를 표명하며 이번 사건의 배경에 있는 분산화 이념과 세계적인 정보 자유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암호화 세계의 많은 리더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정보에 따르면 텔레그램은 사용자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통제하지 않았으며 사용자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It's been in recent years particularly popular in Russia and Ukraine. It was actually banned back in 2018 in Russia because of its refusal to release 이에 대해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인 비탈릭 부테리는 규제기관이 통신 소프트웨어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유럽의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사용자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애니모차 뷰란스의 공동 창립자 야트시우는 X 플랫폼에서 분산화는 검열에 맞서고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해결책이다라고 게시하며 저 에프리 파벨 태그를 붙여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는 여러 게시물에서 지지를 나타내며 더 프리파벨 태그를 달았습니다. 저스틴 선은 프리파벨 디아오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며 이 계획에 $100만 제공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텔레그램이 하는 일, 그리고 텔레그램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은 웹2와 웹3 세계 간의 연결과 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계의 미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용자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체포의 이유가 될까요? 비탈릭을 포함한 암호화 세계의 명사들은 현재 파벨 두로프에 대한 지적이 정부와 규제기관이 검열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를 지키는 플랫폼에 대한 압박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는 더 넓은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위대한 행동인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현재 상위 10개의 암호화폐 창립자들의 상황을 보면
비트코인 창립자 나카모토 사토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이더리움 창립자는 여성 문제에 몰두하고 있으며 BNB 창립자는 체포되었고 솔라나 대주주는 감옥에 가고 XRP팀은 소송 처리 중이며 도지코인 창립자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톤 창립자는 체포되었으며 티론 창립자는 원숭이와 놀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개의 스테이블 코인은 무시해도 좋습니다. 이것이 암호화 세계의 운명일까요? 테더는 자체의 블록체인 구축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왜 블록체인을 만들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개인정보 보호 옹호자들이 SEC의 종합감사 및 추적 계획에 강력히 반발하며 저항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야에서 창업자들이 새로운 블록체인을 경쟁적으로 출시하는 흐름 속에서 스테이블코인 USDT의 발행사인 테더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테더가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1,200억 달러 규모의 USDT가 기술적으로 자체 블록체인을 출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USDT는 거래와 송금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새로운 네트워크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사실 테더는 역사적으로 많은 블록체인을 지원해왔지만 블록체인이 인기를 잃으면 지원을 중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더는 왜 이 경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을까요? 타이더의 CEO인 파울로 아르도이노는 타이더의 자체 블록체인을 출시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매우 우수한 블록체인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디파이엘라마의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3.6개의 블록체인의 TBL 총 잠금 가치은 엘라 32억 달러에 달하지만 그중 5개의 블록체인만이 시장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파울로 아르도이노는 테더가 어떤 블록체인을 지원할지는 중립적이며 그 블록체인이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공하는 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People can redeem at any time. We never refuse one single redemption in the history of Tether. We are more than 100% backed. All the reserves and all the earnings that Tether had so far have been always kept in the company, right, as additional backing. So Tether is actually more than 100% backed. That is the great thing. And everything is extremely liquid, and we are going on a weekly basis under severe stress tests. 블록체인 세계는 점점 다중체인 발전으로 향해 가고 있으며 개발자와 발행자들은 각자의 독특한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플랫폼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블록체인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지는 다른 플랫폼이 제공하지 않는 독특한 기능, 예를 들어 속도, 안전성, 비용 효율성 또는 상호 운용성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많은 블록체인들이 테더의 스테이블 코인을 채택하고 있는데 굳이 새로운 블록체인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부담 없이 유연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한 장사로 보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미국 정부가 설립한 주식시장 규제기관으로 거래를 유지하고 사기 계획을 방지하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점점 더 널리 알려지면서 SEC도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엄격한 규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SEC는 컨센사이스를 비롯해 유니스왑, 코인베이스, 케이라켄, 암호화폐 은행, 실버게이트 캐피털, 그리고 주요 거래소 바이낸스에 대해 4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며 조장펑을 사임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SEC에 대한 비판은 규제의 불명확함에 관한 것이며 SEC와 주요 암호화폐 프로젝트 간의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SEC에 대한 반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 SEC는 2012년에 제613조 규정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국가증권거래소와 금융업감독기관이 종합감사 추적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입니다. SEC의 전 의장 제이 클레이튼은 2017년에 이 규정의 목표는 증권시장을 종합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합감사 추적 CAT은 2024년 5월 말까지 전면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블록체인 협회와 디파이 교육기금은 SEC의 새 데이터베이스가 수백만 명의 개인 정보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디지털 자산을 얽어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조직은 규칙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SEC는 많은 암호화폐 참여자들이 거래소나 중개인이라고 간주하여 CAT에 보고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This is what we've been needing this entire time. When this goes into effect, we're going to be able to tell
and the SEC's going to be able to tell exactly who is making the manipulative errors in the system. So again, in essence, this filing is a cat. CAT의 전체 이름은 CAT-NMS 계획으로 2016년에 미국 SEC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미국의 주요 증권 거래소와 자율 규제 기관들을 관리하는 종합 데이터베이스로 미국 전국의 모든 주식 거래의 주문, 수정, 취소 실행 및 투자자 정보를 식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CAT 시스템은 데이터 처리 기관으로서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CAT 거래 보고서와 고객 및 계좌 정보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는 본래 개인정보 보호를 매우 중시하는데 미국 SEC가 투자자의 정보와 기록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면 블록체인과 개인정보 보호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미국은 인권을 중요시하는 나라로서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정보를 무작위로 조정하는 것이 과연 인권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SEC가 암호화폐를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암호화폐는 달러 암호 제국을 우회하는 도구로 점차 성장하고 있으며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에서 이를 제거하기는 어렵지만 규제하는 것은 가능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SEC는 암호화폐 회사들을 규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SEC의 끊임없는 타격은 블록체인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을 상당히 억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포와 탐욕 지수가 55로 상승하며 중립에서 탐욕으로 변동했습니다. 공포 지수는 0에서 100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지표는 변동성 25%, 시장 거래량 25%, 소셜미디어 열도 15%, 시장 조사 15%, 비트코인의 전체 시장 비율 10%, 구글 검색어 분석 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스틴 선은 X에서 TR1 커뮤니티에 92번째 제안이 발효되었으며 에너지 상한선이 1,200억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TRX 스테이커들이 더 많은 거래를 수행하고 가스 요금을 낮추며 네트워크 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포리마켓에서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해리스가 승리할 확률이 50%로 상승했으며 트럼프의 당선 확률도 50%로 같아졌습니다. 루콘차인에 따르면 어떤 큰손이 오늘 바이낸스에서 28.717SO를 약 456만 달러에 구매하여 스테이킹했습니다. 디파엘라마의 데이터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 총 시가총액이 지난주에 1.03% 증가했습니다. 그중 USDT의 총 시가총액은 0.92% 증가하며 시장 점유율 69.44%에 도달했습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